평양 대동강을 가르는 유람선에서 한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김정은 일가가 탑승할 때마다 특별 식단을 책임지던 35세의 주방장 최명철이었습니다. 그가 만들던 요리는 프랑스산 트러플, 일본산 고베규, 러시아산 캐비아로 꾸며진 특별 메뉴였습니다. 하루 식재료 비용만 수천 달러에 달하는 만찬을 준비하면서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 시민들의 마른 얼굴을 매일 목격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북한 최고 권력층의 식탁을 담당하던 한 요리사의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탈북민들의 진짜 이야기를 전하는 꽃제비입니다. 오늘은 김정은의 입맛을 책임지던 요리사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걸어야 했는지 그 충격적인 밤의 기록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양 모란봉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인민학교 교사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성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16살 때부터 저는 요리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평양조리학교에 진학했고 졸업 후 고려호텔 주방에 배치받았습니다. 26살 되던 해 저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대동강 유람선 주방장 자리였습니다. 동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오. 우리 수령님 일가분들이 가끔 이용하시는 유람선이라오. 당 간부의 말에 저는 영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 감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유람선에 발령받고 나서 저는 철저한 신원조회를 받았습니다. 3대가 모두 조사되었고 친척 중 월남자가 없는지 정치범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되었습니다. 매주 생활 총화가 있었고 보위부 요원이 항상 주방을 감시했습니다. 식재료 하나하나가 기록되었고 남은 음식조차 함부로 버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몰랐습니다. 제가 매일 무슨 생각을 하며 칼을 들고 있는지. 각성은 2018년 가을, 어느 추운 날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김정은 일가를 위한 특별 만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메뉴는 프랑스산 푸아그라, 일본산 참따랑어 뱃살, 이탈리아산 트러플 파스타였습니다. 식재료 목록을 보면서 저는 계산해봤습니다. 이 한 끼 식사 비용이면 평범한 평양 시민 가족이 1년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유람선이 대동강을 따라 움직일 때 저는 주방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강변에 서서 유람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옷은 해졌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너무 말라서 머리만 커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트러플이 돌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이 음식을 나눠주면 안 될까? 제 머릿속에 위험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 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딸은 다른 아이들보다 건강했습니다. 제가 가끔 유람선에서 몰래 가져온 음식을 먹였기 때문입니다. 아빠, 오늘은 뭐 가져왔어? 딸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는 특권층의 음식을 훔쳐 제 가족만 살찌우고 있었습니다. 2019년 봄, 주방에 새로운 조리사가 들어왔습니다. 25살의 박성호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열심히 일했고, 너무 많이 웃었고, 너무 자주 질문했습니다. 주방장 동무, 이 캐비아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음식을 만들면서 먹어볼 수 없습니까? 저는 그의 질문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작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주방장 동무, 저 나가고 싶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고 싶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성호가 보위부 요원이라면 저는 지금 시험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동무, 무슨 소리요? 그런 위험한 말 하지 마시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성호의 눈빛이 진짜였다면, 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3개월 후 성호가 사라졌습니다. 보위부가 와서 그의 물건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박성호는 반당반혁명 행위로 체포되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2가지 선택뿐입니다. 완전히 침묵하며 살거나 아니면 도망쳐야 합니다. 저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탈출합시다. 준비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유람선에서 일하며 중국 무역상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끔 유람선을 대관해서 연회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중국인 사업가와 친해졌습니다. 왕 사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왕 사장님, 제가 요리를 배우고 싶은데 중국에 가면 가능할까요? 제 떨리는 질문에 왕 사장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최 주방장, 중국은 기회의 땅이요. 하지만 가는 길이 쉽지 않지. 그는 명함 뒷면에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혹시 정말 중국에 가고 싶으면 이 번호로 연락하시오. 저는 6개월 동안 돈을 모았습니다. 유람선에서 몰래 가져온 귀한 식재료를 장마당에 팔았습니다. 트러플 한 조각, 캐비아 작은 통. 위험한 일이었지만 탈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아내는 자기 친정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명철아,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꼭 성공하자. 2019년 8월, 저는 왕 사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일주일 후,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1인당 5,000달러요. 3명이면 15,000달러. 저는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건넸습니다. 9월 15일, 신의주에서 만나시오. 그날 밤 저는 딸을 안고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실패하면 우리 가족은 정치범수용소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딸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9월 15일 새벽 4시, 저희 가족은 평양역에 있었습니다. 출장 증명서를 위조했습니다. 신의주 레스토랑 조리 지도차 출장.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여행증을 영무원에게 건넸습니다. 동무, 어디 가시오? 신의주입니다. 당의 지시로 출장입니다. 영무원이 여행증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통과하시오. 기차에 오르는 순간 저는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못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신의주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였습니다. 브로커가 지정한 장소는 압록 강변의 한 창고였습니다. 빨리 오시오. 오늘 밤에 건너야 하오. 브로커는 다급했습니다. 우리는 창고에서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딸이 아빠, 무서워라고 울먹였습니다. 아내가 딸의 입을 막았습니다. 밤 11시, 우리는 움직였습니다. 강변으로 내려가는 길은 칠흑 같았습니다. 국경수비대 순찰이 12시에 교대하오. 그 틈을 노려야 하오. 압록강물은 예상보다 차가웠습니다. 저는 딸을 업고 물에 들어갔습니다. 허리까지 물이 찼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제 옷을 붙잡았습니다. 조용히 소리 내지 마시오. 그때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국경수비대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물속에 웅크리고 숨을 죽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딸이 기침을 하려는 순간 저는 딸의 입을 막았습니다. 불빛이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영원 같은 2분이 지났습니다.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빨리. 우리는 다시 물을 헤쳐나갔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중국 땅에 오른 순간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됐소. 이제 안전하오. 브로커가 우리를 한민가로 데려갔습니다. 조선족 할머니가 운영하는 집이었습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옷부터 갈아입고 따뜻한 거 드세요. 할머니가 내온 라면을 먹으면서 저는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집에서 3주를 숨어 지냈습니다. 브로커가 한국행 경로를 마련하는 동안이었습니다. 베트남을 거쳐서 갈 거요. 위험하지만 가장 안전한 루트요. 10월 초 우리는 가짜 중국 여권을 받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 하노이로 갔습니다. 하노이의 한 호텔에서 또 2주를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 대사관과 접촉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보호시설로 데려갔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고 탈북 경위를 진술했습니다. 11월 15일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자유야.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 딸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여기서는 숨어서 먹지 않아도 돼요? 한국에 온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원에서 나왔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사야 할지 몰랐습니다.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요리 영상을 보면서 저는 새로운 기술을 배웠습니다. 한식, 양식, 중식. 북한에서는 오직 수령님 입맛에 맞춰서만 요리했지만 이제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요리합니다. 제 요리를 먹은 손님이 맛있어요라고 말할 때 저는 이것이 진짜 요리사의 보람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딸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한국말도 완벽하게 하고 친구들도 많습니다. 얼마 전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왜 북한에서 도망쳤어요? 저는 오래 생각한 끝에 대답했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꿈꾸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야. 가끔 저는 북한에 남겨둔 부모님 생각을 합니다. 제가 탈출한 후 어떤 처벌을 받으셨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죄책감은 평생 제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짜 인간으로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